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최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 첫 법안이 범야권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해 요구권 행사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을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특검법은 곧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하여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하며 위헌성을 이유로 재의결이 부결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높은 찬성 비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VIP 경로설 관련 결정적 증거가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릴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이 탄핵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려 한다고 비판하며 야당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입법 독재와 헌법 질서 파괴를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께서 축하 연설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에서도 참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의 현재 행태를 보면 국회 개원식에 가기 어렵다며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참석도 불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해병대원 특검법안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개원식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원내 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권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사법 정의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법 절차 지연, 비효율,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누더기라고 표현하며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되어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4일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약 2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며 경찰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며 이날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향후 경찰은 급발진 근거, 평소 차량 상태, 역주행 도로 진입 이유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병원에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차 씨의 아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 역시 브레이크와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시청역 교차로까지 3D 스캐너 등을 동원해 도로 실측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초동조사 결과 급발진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분석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은 병원 이송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진행되었으며 추가 체열 검사에서도 음주 여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경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하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이 최선의 대안임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자들과 당직자들은 해리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쟁 상대들은 물러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해리스 지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 악화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신질환자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은 2022년 83.2%에서 올해 90.5%로 증가했으나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변은 39.4%에서 50.7%로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55.2%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으며 78.8%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2022년보다 9.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 지속되는 우울감, 기타 중독, 자살 생각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주로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였고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 친구 또는 이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를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은 43.0%, 조현병은 39.9%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7월 6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서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전과 오후 사이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